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뭐 주말에 그렇게 날씨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어쨌든 조금 아쉽고요. 그동안 뭐 날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엄청나게 추웠다가 또 엄청나게 날씨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의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겨울이 다 갔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은 뭐 겨울 같지도 않았죠. 따뜻한 그런 날씨가 계속됐었어요. 눈도 별로 안 왔고요. 눈이 이렇게 안 온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몇 년 전에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유독 눈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겨울 축제들이 뒤로 다 밀리고 취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여파까지 있어가지고 뭐 지자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날씨나 그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더 그런 것들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부에서는 자꾸 뭐 경기 흐름이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흐름이 좋지는 않죠. 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 걸어 다녀 보면은 음식점이나 이런데 손님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먹자골목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모임 하시는 분들은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위축됐는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더 좋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중국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빨리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다행스럽다고 봐야겠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발언들을 하는데 사실 뭐 그 메르스 사태 때 그때 뭐 음압병실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이번에 굉장히 더 혼란스럽겠죠. 다행스럽게 메르스 사태를 한번 겪으면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나마. 중국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 같아도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에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 병실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진 판정도 못 받고 그냥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으로 오면 최소한 코로나다 그러면은 빨리 이렇게 옮겨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아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계속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그 크루즈선에 갇혀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그 크루즈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일본도 크게 이게 문제가 좀그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타깝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사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도 있었고 또 그 메르스 사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그나마 좀 그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췄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뭐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 확실하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사회의 어떤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수 침체가 상당히 더 커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주, 참, 자, 순서대로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뭐 이런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작년 2019년의 수익률인데요. 2019년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현재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2019년을 넘어서지 않을까,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은 일단 뭐 49% 정도 수익이 났어요. 2월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 2월 초반에 좀 고생했는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뭐 수익 매도한 종목도 있고 또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단기 중기 이런 것들을 떠나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올해는 정말 좀 지수와 상관없이 현물에서 크게 수익을 내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약간 그 느슨했던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대응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았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자신감도 있고 현재 흐름도 굉장히 좋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인데요. 자, 지난주 시장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가 상승했죠. 금요일이 자 여기였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어요. 네, 코스닥은 뭐 코스피를 그대로 따라가니까요.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약업종이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끝나고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 주에 2250선을 결국은 돌파를 했죠. 장중에. 그랬는데 이제 일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화요일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저점은 2180 정도 찍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2180 찍고 그대로 반등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흐름이 나왔고요. 강하게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뭐 70포인트 이상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강하게 반등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만기주에 또 반등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는 것까지 맞았는데 뭐 생각했던 것만큼 만기주에 그렇게 만기일에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흐름대로 반등이 나왔고요. 뭐 예상했던 흐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지수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수가 그냥 빠질 것인가 아니면 좀 버틸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뭐 주식시장에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결국은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수급이 엄청나게 빠진다 그러면 또 반대로 시장이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다운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더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갈 것인지 그냥 빠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분위기가 수급을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락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 수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화요일, 수요일 코스피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 기관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도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선물 쪽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특별히 갈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죠. 그렇다고 뭐 개인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특징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은 자, 뭐 이런 날, 예, 수요일, 목요일 물론 이제 만기 그 옵션 만기 주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최근에 보면은 자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던 날짜 이런 날짜에 좀 청산하는 물량이 많았어요. 신규 매도가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청산하는 분위기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매도의 어떤 그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이건 청산하는, 물량을 청산하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워낙 매수를 많이 했었죠.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12월에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하는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 또 매수를 해주냐, 그런 것도 아닌데, 지수가 결국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는 그런 흐름인데 거의 뭐 6조가 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 자, 1월부터 이런 흐름을 보면 지수가 빠졌어야 됐겠죠. 그런데 지수가 오히려 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1월 말에 하락했습니다만 이때는 변수로 인해서 하락했죠. 갑자기 중국에서 그 폐렴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명명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변수로 인해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걸 뺀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위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지금 흐름을 가장 주도하는 거다. 그걸 찾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해외 증시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좋고요.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V자 반등을 했어요. 말 그대로 V자 반등이죠. 쭉 빠졌다가 그냥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을 압도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됐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해외 증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흐름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보면은 중국 시장이 크게 다운되면 미국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시장이 한참 쉬다가 시작했을 때 크게 다운됐죠. 자, 이 지수대가 굉장히 낮아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뭐 근래 들어서 최저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 200조 정도의 어떤 경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수대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갭을 메워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는데요. 갭을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메우더라도 결국은 다시 다운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좋습니까? 전혀 좋지 않죠. 성장률 둔화하고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뭐 내수가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중국 거의 뭐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진자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다 보면은 이게 멈추지 않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동안 환자가 없었던 그 생각지 못했던 지역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당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확산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상적이라면 다운되는 게 맞아요. 물론 유동성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0조를 풀어서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좀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중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뭐 2015년 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전 고점은 이제 2007년이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글로벌 증시가 자 미국 시장,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만 하더라도 고점이 언제입니까? 2018년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인데 중국 보면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중국은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조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갭을 메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더 가더라도 결국은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내려올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불안해요. 최근처럼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2009년 이후로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한 번쯤 꺾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꺾인다고 하면 이런 그림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심하다 싶었을 때는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부담인데 이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장도 마음대로 그냥 그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일종의 이제 트럼프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입으로 조작하는 거죠. 주식시장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어떤 그 전 세계 자금들이 모이면서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올릴 겁니까? 언제까지 사기만 할 거예요? 이게 폭탄 돌리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 폭탄을 잡는 사람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죠. 그 위기의식이 어느 순간 터진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데 당시에 뭐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금융회사가 도산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파산 사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도 분위기가 그랬었죠. 사실 뭐 그때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금융상품이 계속 팔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부실한 금융상품을 팔아가지고 서브프라임 굉장히 그 부실한 그 등급의 상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런 걸 담보로 해서 금융상품이 그렇게 이제 결국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종의 주식시장도 상품이라고 봤을 때 어떤 그 구멍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폭탄 돌리가 되고 있다. 자, 한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죠.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등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에 그냥 빠지느냐, 더 갔다가 빠지느냐, 버티다 빠지느냐. 근데 한국은 지금 이제 더 가다가 빠지는 그림까지 여기에서 뭐 고점을 뚫고 계속 가가지고 빠지는 그림보다는 좀 위에서 이렇게 꾸물꾸물 하다가 빠지는 그림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몇 달 가거나 그렇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짧으면은 한 15일, 길면은 뭐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길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뭐 수급적인 어떤 변화, 갑자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막 쏟아내는 그런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역시 중국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이 중요하죠.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의 최근 흐름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곧바로 쏟아지기보다는 위에서 조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중국이 여기에서 바로 쏟아져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뭐 대놓고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쏟아지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하면서 위에서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엄청나게 쏟아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분위기고 뭐고 필요 없죠. 그러면은 뭐 쏟아지는 건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지금은 딱히 뭐 그렇게 꺾일 그럴 가능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흐름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나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미국이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이죠. 다만 중국도 성장률 둔화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한국한테도 온다는 것이죠. 여파가. 가장 한국하고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성장률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올해 뭐 좋을 것이다, 뭐 버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뭐 정치와 금융,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분리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 눈치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작년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죠. 지금 현재로서는 더 그게 이제 선명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는 게 더 이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크게 꺾이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운의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뭐 2220선 예, 그 정도까지는 뭐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200을 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화요일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월요일 장이 끝나고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미국 시장이 다운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2200을 깨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 정도 크게 미국이 크게 다운되지만 않으면 2200 위에서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최소한 2200 위에서 깨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 고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찌글찌글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예상으로는 일단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더라도 반등하면서 최소한 이 2250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거나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 정도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냥 확 꺾이는 흐름보다는 고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래요. 가격과 분위기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분석 또 움직인 이유 이런 것들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특징주 리뷰인데요. 자, 이번 주 특징주 컴퍼니 K와 깨끗한 나라를 골라봤는데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생충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관련주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다시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 종목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움직이면은 서서히 움직이면 그냥 중기로 끌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움직임도 단기에 이제 갑자기 급등한다 그랬을 때 수익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또 들어가 보셔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응 전략이죠. 다음 주 대응 전략. 다음 주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생은 하방 공략이 정석이에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하방 공략. 그리고 장중에 좀 과도하게 빠졌다 그러면은 매수해서 장중 단타 정도는 가능한데요. 어쨌든 방향은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방을 볼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방을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 공략 해가지고 밀리면 끌고 가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가격이 지금 낮지가 않아요.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장중에는 매수도 좀 과도하게 빠졌을 경우에 과매도가 나오면은 매수 상방도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제 좀 하방 쪽을 보면서 파생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역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인 테마, 그리고 역시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뭐 앞에 말씀드렸던 깨끗한 나라도 좋고요. 정치인 테마주로는, 자, 대창, 이건 이낙연 테마죠. 그리고 동양물산, 이것도 이낙연 테마고, 조정받으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화재 우선주, 뭐 이런 종목들,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고요. 네, 대한금속 우선주. 자, 이건 그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고 있죠. 좀 조정받으면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깨끗한 나라, 그리고 엠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들. 역시 엠바이오니아도 그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신규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반등 나올 때 됐으니까 관찰하시다가 좀 밑에서 횡보해주면은 접근을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종목 정도 관심권에 두고 좀 관찰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었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겨울이 다 갔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